이태원 참사 유가족 지원에 나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포럼을 열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신년 특별기획 순서로 1인 예술대안학교를 운영하며 교육을 받기 어려운 형편의 학생을 지원하는 사역자를 만나봤습니다. 15년간 청소년 사역을 해온 정석원 목사가 청소년들의 고민과 나름의 해답을 찾아 책으로 펴냈습니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JMS 정명석 교주가 또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로써 정 교주를 추가 고소한 여성은 3명으로 늘었습니다. 글로벌 엘림재단이 22일 이주 노동자 및 다문화 가족을 초청한 설맞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졌던 그날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도 어느덧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어느 하나 속 시원한 결과를 내놓지 못해 희생자 유가족들은 여전히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반복되는 참사를 막고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방법은 없는지 한국기독교계가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12구 이태원 참사. 이날 희생된 20살 고 박가영 씨는 주일마다 교회 봉사로 헌신하던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가 꾸민 딸이 전시를 보러 갔던 그날 박 씨의 어머니 최선미 집사는 차갑게 숨진 딸의 얼굴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아이의 비보를 듣고 서울 순천향병원으로 향하던 차 안에서 제발 살려만 주시라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신 하나님, 절 실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간 곳은 장례식장 마당이었습니다. 참사로부터 약 90일이 지난 현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섰던 수사는 윗선의 꼬리 자르기란 오명을 남겼고 여야의 국정조사는 의미 없는 정쟁으로 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희생자들을 향한 조롱과 비난은 늘어갔고 왜 자녀를 귀신 축제에 보냈냐, 이제 그만하라는 질책은 유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너무 나서지 말아라, 네가 상처받을까 봐 염려된다며 저를 주저앉히는 말들을 합니다. 물론 압니다. 걱정해서 하는 소리라는 걸. 그러나 저희는 말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거길 갔냐가 아니라 왜 돌아오지 못했냐를. 반복된 대형 참사와 미흡한 대응으로 상처 입은 우리 사회. 더 안전한 사회에 대한 논의를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지난 26일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선 정부의 책임 회피와 관계자들의 증거인멸 등 대형 참사 때마다 반복된 정부 대응의 문제점들이 지적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박상은 조사관은 현 정치권이 세월호 참사 조사를 통해 얻은 교훈을 완전히 잊은 것 같다며 현재 여야 모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재난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조사관은 그러면서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기관이 아닌 독립된 조사기구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사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이고 상설적인 재난조사기구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어요. 수사가 개인의 법 위반만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정조사는 정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이미 평가가 됐는데 마치 이런 논의가 없었던 것처럼 가고 있다는 게 좀 굉장히 우려가 되었습니다. 이날 포럼에선 유가족과 시민사회 또 교계의 연대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박 조사관은 투쟁의 주체이자 동시에 참사 피해자인 유가족들이 정치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예장 통합총회는 최근 조직된 이태원 참사 회복지원위원회를 통해 유가족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가며 진상규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티비의 신년 특별기획 순서입니다. 구티비는 2023년 비전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에 맞춰 우리 주위에 있는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사역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인 예술학교를 세워 예술을 꿈꾸는 취약계층 아이들을 지원하는 유한승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보도에 장세인 기자입니다. 눈이 소복히 쌓인 좁은 골목길 끝에 아늑한 카페 건물이 보입니다. 이곳은 달꿈예술학교라는 이름으로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학교의 출입문이 되는 이 카페도
교육 공간의 일부로 활용됩니다. 교회는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고 봤더니 다 교회 건물 안에 두고 있는 거예요. 카페를 통해서 지역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삼아야 하겠다. 카페의 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면서 여기 있는 아이는 자연스럽게 세상은 나만 있는 공간이 아니구나. 카페쿰은 생명샘교회 류한승 목사가 세운 달꿈예술학교 1층의 자리에 지역 주민들과 교인들, 학생과 학부모가 시시때때로 방문하는 소통의 장입니다. 학생은 카페를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사회성을 배우게 됩니다. 달꿈예술학교는 지난 2018년에 개교해 지금까지 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현재는 1명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학교는 서울시 대한교육기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교인부터 대학생, 예술 전공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실은 학생에 맞춰 그날의 교육에 따라 휴게 공간이나 놀이 공간,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편집실로 변합니다. 지역 아이들이 방과 후 미술을 함께 배우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류 목사는 형편이 어렵거나 마음의 상처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보단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뭔가 가르쳐서 아이들이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목회자의 관점으로만 보면 공부 좀 못해도 예쁘고 규칙 잘 안 지켜도 귀하고, 제가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아이들의 존재의 귀함을 발견하고 그걸 발견하게 된 내가 변화하는 것. 한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1년에 단 1명의 학생만 입학을 허가한다는 류 목사는 한국교회를 향해서도 값진 사역을 하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면 사역의 목적인 생명 하나를 놓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1명이니까 1명이 학교에 오지 않으면 그날 학교는 문 닫아요. 1명이 울면 다른 일을 멈추고 왜 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루 종일 들어야 돼요. 그래, 1명이 없으면 학교가 문 닫는 게 맞는 거구나. 우리 학교가 운영되기 위해서 네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네가 있어서 네가 필요해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류 목사는 아이들을 향해 어디든 조명을 받는 자리의 주인공은 아이들이 돼야 한다면서 예술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지금 시기에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고민에 공감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청소년,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의 저자인 정석원 목사는 15년간의 청소년 사역을 통해 나름의 해답을 찾아간 경험으로 세대를 이해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이들을 위한 적절한 위로는 무엇인지 장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소년 섬김 사역을 해온 NGO 단체 러빙핸즈가 지난 26일 청소년을 위한 북토크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의 저자 정석원 목사가 초청돼 청소년 사역을 하며 경험했던 일들을 나눴습니다. 지난해 11월 출간한 이 책에선 15년간 청소년 사역을 하며 정 목사가 들었던 고민에 대한 위로를 전합니다. 작가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질 때와 진로에 대해 막막할 때와 같이 청소년 시기 느낄 수 있는 고민들을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선정한 청소년의 80가지 고민에 성경 구절과 명언, 노래 가사 등을 인용해 작가의 위로를 더했습니다. 정 목사는 책을 쓰며 자신의 일기에서 청소년 시기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당시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현재의 청소년에게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불안들, 또 열등감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아이들에게 저의 예전에 했던 그런 고민들을 좀 오픈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저를 다독여 주었던 그런 성경 구절들, 또 명언들을 함께 공유하면 참 좋겠다. 출판사 사자와 어린 양 이현주 대표와 진행한 북토크에선 저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가는 책을 제작하며 들었던 생각이나 청소년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방법과 같이 책 밖의 이야기를 하며 참석자들과 소통했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책에서 주는 위로의 메시지에 공감하며 잘 적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쟁이라든지 이런 치열한 사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 좀 공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좀 적용을 해 나가면서 러빙핸즈 박현웅 대표는 이날 북토크를 진행하며 청소년들이 힘든 시기 누군가 함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러빙핸즈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고민을 경청하고 활발한 독서 활동을 돕는 일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외국인 여신도들을 지속해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단 JMS 정명석 교주가 20대 한국인 여신도 1명으로부터 추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26일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20대 여성 A씨는 2018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20대 여성 B씨와 C씨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정 씨는 신도 성폭행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8년 2월 출소했지만 출소 직후부터 17차례에 걸쳐 외국인 국적의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28일 다시 구속 기소됐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주민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설립한 글로벌 엘림재단이 지난 22일 전통 명절인 설을 맞이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주 노동자, 국제 결혼 가정, 유학생 등 다문화 가족을 초청한 설맞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재단 산하 엘림 다문화 센터는 총 26개국 120여 명의 다문화 가족들을 초대해 설날 음식을 나누고 전통 놀이를 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의 편견을 허물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단 상임이사 권일두 목사는 앞으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다문화 가족을 연결하는 다문화 사역의 허브 역할을 감당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올해 6월 개최하는 제8차 세계선교전략회의 NCOWE의 리더회의를 26일 진행했습니다. KWMA는 서울 동작구 사무실에서 이번 개최지로 평창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트랙 모임의 진행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트랙 모임은 참석자들과 리더가 함께 소통하는 소그룹 모임으로 참가자들은 각 트랙 모임에서 텐트 메이커, 여성 선교사 등 10가지의 선교 현안을 토론하게 됩니다. KWMA 강대응 사무총장은 큰 비용을 들여 선교지의 학교와 병원을 세우는 식의 서구 중심의 선교 방식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번 트랙 모임을 통해 새로운 선교 트렌드가 제시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북한선교위원회가 지난 26일 총회 본부에서 북한 선결교회 재건 프로젝트 제5차 협약식을 열고 북한 선교를 위한 헌신과 연합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북선희 유병욱 위원장이 공동협약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동협약서에는 통일과 북한 선결교회 재건을 위한 북한교회를 향한 지속적인 중보기도, 재건기금 준비, 북한 선교 사역자 양성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선희 측은 협약서의 효력은 별도의 논의가 없는 한 복음 통일과 북한교회 재건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교육자원부의 공과개발위원회가 2025년부터 사용할 제5차 공과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26일부터 이틀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 현장에는 공과 지필진인 기독교 교육 전공자와 현장 교육 전문가 등 총 32명이 모였으며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 시대의 교회 교육 혁신 방안, 기후위기 및 탈종교화 시대의 교회 교육의 공적 책임 등 7개의 강의와 2회의 소그룹 통일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교육자원부는 제5차 교육과정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최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교회의 교육 목회 구조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5차 교육과정 개발에 다양한 이슈들을 지필진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했던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다만 그전에라도 상황이 호전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국 내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중국 내 공간에서 외교, 공모 등의 목적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대본은 앞으로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방역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전편 결항했던 제주국제공항에서 사흘 만에 또다시 궂은 날씨로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27일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 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65편이 결항하고 19편이 지연 운항했습니다. 이날 예정된 국내 항공편은 모두 445편으로 공항 관계자는 제주공항과 다른 지역 공항에 강한 바람이 부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결항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급변풍과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국민연금이 개혁 없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등으로 직전 추계보다 소진 시점이 2년 앞당겨졌습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제도 유지를 전제로 향후 70년의 재정 수지를 추계해 27일 이 같은 시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55년에는 47조 원의 기금 적자가 예상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날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필요 보험률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3월 다양한 시나리오별 분석을 포함한 재정 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은 오는 30일부터 약 1년 반 만에 단축 영업을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오전 9시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닫습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현재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인 영업시간을 다음 주 월요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동시에 오전 9시에서 오전 4시로 되돌린다는 지침을 이날 중 사내에 공지하고 지점에도 관련 준비 사항 등을 내려보낼 방침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2020년 1월 처음 발효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두고 27일 회의를 엽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해제될 경우 확진자 격리기간 단축, 마스크 의무 착용 조건 완화 등 많은 변화가 뒤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3년간 전 세계 중대 위기였던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제 큰 무리 없이 관리할 수 있다는 선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상징적인 의미도 큽니다. 하지만 아직 겨울이 지나지 않은 점, XBB 1.5 바이러스 확산세 등은 WHO 국제보건긴급위원회 위원들이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 여부를 고심하며 논의할 사안으로 꼽힙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수년에 걸쳐 최대 약 20조 원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이들 소식통에 따르면 IMF가 전쟁으로 황폐해진 우크라이나에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IMF 차관 규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지원 패키지가 승인될 경우 향후 3년에서 4년간 우크라이나에 약 20조 원을 대출해줄 전망이며 첫 해 지급 규모는 최대 10조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IMF는 이번 사안에 대한 블룸버그 질의에 우크라이나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다며 협력을 통해 온전한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남극에서 영국 런던 크기만한 빙산이 바다로 떨어져 나왔다고 CNN이 영국 남극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현지 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분리된 빙산의 크기는 1,550제곱킬로미터로 런던시의 면적과 맞먹는 크기입니다. 이 빙산이 분리된 곳은 남극 대륙 웨드레에 있는 브런트 빙봉으로 10년 전 이곳에서 균열이 발견된 뒤 2차례 큰 빙산이 분리됐습니다. 남극연구소 지질학자인 도미닉 호지슨 교수는 보도자료에서 빙산 분리는 자연현상의 일부로 오래전부터 예견돼 왔다며 기후변화와는 무관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동부의 뉴저지주 하원이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기념하자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뉴저지 하원은 본회의에서 김치의 날 결의안을 찬성 74표, 반대 2표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습니다. 한국계 엘렌박 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한국 이민사회를 통해 미국에 소개된 이후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널리 사랑받게 된 건강식품 김치의 역사를 기념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뉴저지에서 김치의 날이 법정 기념일이 된다면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뉴욕 등에 이어 미국에서 8번째로 김치의 날을 공식 기념하는 자치단체가 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은 곳곳에 눈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 산지에 많게는 15cm 이상, 호남 서부 지역에도 2에서 7cm의 눈이 추가로 더 내리겠습니다.
매서운 겨울 추위 속에 동파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장군의 기세는 일요일 오후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강릉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영하 1도, 부산과 제주는 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국에서 남성일 때 강간 범죄를 저지르고 성전환을 한 트랜스젠더가 여성 구치소에 수감됐다 논란 끝에 이송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다른 여성 재소자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당연한 지적이 빗발치듯 나왔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다수의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